안녕하세요. 철공소 별자리 강연 심화반 오늘 시작합니다. 저는 별 읽어준 여자 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카메라를 안 켜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좀 켜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어떻게 돼야 바뀔 텐데 우리가 줌 강연 말고 얼굴 보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별자리가 계속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중반 정도 되면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저는 왕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가? 별자리로 있는 조선왕조실록 다들 좀 읽어보셨나요? 조선 왕들의 성격과 운명을 별자리로 읽어서 별자리를 좀 더 친근하게 보도록 만든 책인데요. 한 번씩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딱 그 목표는 네이터 차트 읽기예요. 자기 차트는 읽자. 모든 분들이 바라는 것도 솔직히 이거잖아요. 내 차트는 좀 읽어보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네이터 차트죠. 제 차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차트는 4개가 나올 거예요. 제 거 차트하고요. 그리고 강원쌤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으나 최고소기 때문에 강원쌤 차트하고요. 그리고 잘 알려진 사람 중에 누구를 할까? 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냥 무작위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잡스하고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 오드리 헵번 그 4명. 4명의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긴 할 건데, 이 차트하고 그리고 각자 받으신 차트 있죠? 그 각자 받으신 차트를 해서 내 차트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내 차트에 이건 무슨 의미지? 저 사람과 난 어떻게 다르지? 내가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무작위로 내가 이 차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제 차트인데요. 제 차트의 3번째 하우스에 토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 형제자매들한테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 다니기 좀 힘들어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어느 쪽으로 발현이 되는가 라는 얘기를 같이 해주셔야 나도 여기 뭐가 있는데 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자기 차트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 내 인생은 비밀에 붙여달라. 있으시면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그분은 제가 건너뛰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게 되게 고민이 컸었어요. 책을 쓸 때도 그렇고 강연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양자리, 황소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보통 제가 배웠을 때는 에리즈, 토러스, 리브라, 세턴, 비너스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 단어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성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너스라고 말하는 건 다르고 세턴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 토성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되게 고민을 하다가 책을 쓸 때도 그냥 쉽게 다가가자. 강연할 때도 쉽게 하자. 해갖고 강연을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단어의 힘이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그렇다. 보통 어스트롤러지를 번역하면 점성학, 점성술 이러는데 저는 굳이 점성학, 점성술이 싫어서 점치는 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고 별자리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심화반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진짜 다른 데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외계어가 난무하는 거예요. 저 분명히 제 차트 읽을 줄 알거든요. 남의 차트도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 외계어가 난무하는 그 다른 점성술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떡하나 좀 잠깐 봤거든요.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을 때쯤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스트롤러지 별자리는 외국어다. 외계 언어다. 이게 스카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영국 별자리 웹사이트예요.
영국의 점성학자, 어스트랄러저, 그 사람이 별자리에 관한 잡지도 만들었었고, 그러면서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엄청나게 들어갔었죠, 제가 이번에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막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 내용은 그거예요. 우주에는 또 다른 관점이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려면 하늘이 우리의 말을 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그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우주의 언어는 인간의 본성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아스트랄은 거꾸로 일과하는 스크립트. 그러니까 물리적 인과관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인격은 운명이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성격이 있고 당신의 성격은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하며 그것이 차례로 당신 삶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면 사건을 역으로 추적하여 우리가 현재 위치에 도달한 방법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단어를 배울 때 그렇잖아요. 좌뇌와 우뇌의 인식이 다르다고 하죠. 이미지와 단어. 우리가 똑같은 파란색을 인식을 해도 말로 파란색이라고 한다고 해서 똑같은 파란색을 떠오르지 않잖아요. 배경에 있는 파란색과 제가 입은 파란색, 또 다른 분들이 입은 파란색,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도 그런데 단어들은 더 그렇죠. 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느낌이 들고 그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근데 더더군다나 어스트랄, 우주, 별, 실제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의 의식 너머에 있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를 갖다 풀어 쓴 내용은 한글이나 한글이 아니고 영어이나 영어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도 구글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구글로 번역을 하면 옛날에는 못 알아먹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번역해가면서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심화반 수업부터는 아마 섞었을 것 같아요. 에리즈, 리브라, 세턴, 비너스, 이런 용어들, 트랜짓, 물론 번역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약간 그걸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원래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강연 자료를 준비를 다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빠져들었어요. 맨날 중세 점성술에 따르면, 고대 점성술에 따르면 이런 용어들 나오잖아요. 맨날 자료 같은 거 보면 도대체 뭔데? 또 뒤지기 시작하면 저도 이제 그 정갈 기운이 좀 세느라 열심히 뒤졌죠. 그래갖고 기원 후 2세기 누구냐? 아이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냐. 프톨레마이오스 들어보셨어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기원 후 2세기의 그리스 시대 사람인데요. 왜 우리가 지금 세계 천문학회가 인정하는 별자리가 88개죠. 전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무슨 시리우스 별 이런 별들 있잖아요. 그런 별자리로 88개 인정하기 전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7세기에 17세기 이전까지 약 30몇 개의 별자리를 정해놓은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예요. 기원 후 2세기의 그리스 사람. 이 사람의 집대성한 천문학 책이 메갈라 신탁시스. 이게 아랍으로 건너가서 알마게스트 들어보셨나요? 이런 책을 썼고요. 이 사람이 이 천문학 책을 쓰면서 같이 쓴 게 테트라 비블로스라고 천문학 책, 그러니까 점성학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웬만한 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기원 후 2세기 그리스어로 쓰였던 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라틴어였죠. 라틴어로 썼다가 아라비아어로 썼다가 다시 라틴어로 번역했다가 영어로 번역돼갖고 현재 전하고 있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서는 구매를 해놓고 읽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내용들, 옛날 점성술에서 이랬대 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이론들이 그 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책이 17세기, 18세기 정도의 그
책 제목이 테트라 비블로스. 테트라 비블로스가 저게 네 권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테트라 네 권, 테트리스 네 권. 그래서 네 권의 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원소로 되어 있고 뭐 그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행성이 어떻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고 하여튼 그 점성학에 관한 용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거의 다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그 책이랑 그다음에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나온 크리스천 어스트롤러지, 영국의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이때가 또 점성학이 굉장히 컸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썼던 크리스천 어스트롤러지, 이 책들이 되게 많이 재인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그 책들은 전부 다 지금 뭐 제가 주문한 책도 1940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1940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거, 그리고 테트라 비블로스도 그렇고, 그리고 크리스천 어스트롤러지도 1964년도에 쓰였어요. 왜 연도를 말씀드리냐? 이 연도에 쓰였던 책들은 저작권이 풀렸습니다. 저작권이 없어요.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하여튼 발번역이지만 구글링 해가면서 열심히 번역해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도 워낙에 제가 기초반 강연할 때도 그 행성의 배경 신화들, 그러니까 별자리의 배경 신화들, 다양한 유명인들, 그 기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해드리려고 되게 노력했던 이유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아니 왜 저걸 보고 저 별자리의 사인에 왜 그런 성격이 나타나는 건데? 에 대한 이렇게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신화를 찾고 배경을 찾고 기호를 찾고, 어쨌든 상징과 상징 심리학, 뭐 상징으로 되는 그 기호가 의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아스트롤로지는 외국어, 외계어, 우주의 언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용어 정리. 그 채공소에서 그 온라인 강연을 올리면서 자막을 올려야 된다고, 이거의 용어의 정의랑 이거의 범위와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딱 이렇게 정의해도 될까? 이게 천칭자리의 특징이기도 해요. 천칭자리들이 약간 끝을 못 맺는 버릇? 이걸 딱 단정 지어버리면 그 다음에 없으니까 얘기를 더 못하잖아요.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되게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용어들은 같이 통일을 해야 이게 이거를 가르치는 거구나,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는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네이탈 차트. 네이탈 차트는 그야말로 한 사람이 태어난 시간과 지역의 하늘을 360도 스캔해서 태양과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 위치는 12별자리, 사인들이 기본이 되죠. 이렇게 보여주는 차트를 말하고요. 내 영혼의 지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차트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쌍둥이 같겠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역이 달라지면 또 달라지죠. 중요한 우리가 쌍둥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차트를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차트는 계속해서 바뀌고 모든 사람이 굉장히 다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 별자리 12가지로 나뉘죠. 태양 별자리와 달 별자리 조합으로 12 곱하기 12, 144개 되죠. 근데 이 태양과 달이 어느 하우스에 있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걸 또 바뀌겠죠. 그래서 그 무수한 수를 조합을 하면, 제가 계산해보다 포기했거든요. 이게 다 12명 곱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왜냐하면
수성과 목성은요, 그러니까 수성하고 금성은 태양 별들이 몇 도 옆에 있기 때문에 12개가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뭐 이렇게 되고 뭐 해갖고 하다가 보니까 못했어요. 한 수십만 가지 나오겠죠? 지금 어쨌든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별의 움직임, 우주의 별의 배치는 매 순간 변하고 있고 한 번도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차트, 서로 다른 삶,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내 영혼의 지도고 내 삶의 시놉시스, 스크립트, 악보 이런 거라면 이것을 연주해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연주하느냐, 노래하느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우리의 목표는 네이탈 차트를 읽는 거고, 네이탈 차트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네이탈 차트를 보면 행성들이 있죠? 네이탈 차트에 여기 태양, 달, 저는 태양과 달이 모두 천칭 자리에 있어요. 이런 행성들, 행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 이게 이제 자연과학적 일반적인 상식의 행성이라고 한다면 이 어스트롤러지 별자리에서 행성이라는 건 태양과 달을 포함해서 수, 금, 지구 빼고 화, 목, 토, 천, 해, 명, 이 모두들, 이 태양과 달을 포함해서 이 행성들의 에너지의 흐름, 이 행성들은 그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어떻게 변주되느냐. 별자리 쌓임 이전에 먼저 행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별자리라는 체계를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봤던 건 뭘까요? 당연히 태양이겠죠. 우리가 지금도 태양을 되게 중시하지만 옛날부터 모든 민족, 모든 얘기들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 태양은 지구에 가장 큰 에너지를 주고,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잠을 자요. 태양이 떠 있는 낮에는 활동을 하고 태양이 진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식물들은 태양이 떠 있는 낮 동안 성장하죠. 태양의 길이가 가장 낮의 길이가 긴 봄, 여름, 가을, 길이가 길 때는 성장을 하고 나고 겨울에는 쓰러지잖아요.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죠. 어쨌든 태양과 달이 지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이건 지금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먼저 태양과 달을 연구했대요. 그리고 이 태양과 달을 연구하고 이런 천문학이 발달하게 된 건 기본적으로 달력을 만들고 싶은 거죠. 어떤 패턴. 태양이 뜨고 낮이 되고, 태양이 지고 달이 뜨면 밤이 되고,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정하고, 달이 그 초승달에서 쭉 해서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없어지는 이 주기를 보고 달을 만들고, 태양이 쭉 한 바퀴 돌아서 그 태양의 길이를 봐서 1년을 만들고 달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늘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다음 눈에 띄는 건 뭐겠어요? 수금, 화목토. 쟤들은 조금 달라, 움직임이. 고대인들 눈에도 달라 보였겠죠? 그래서 수금, 화목토. 그래서 고대 바빌로니아 이쪽에 저기를 보면 기원전 1000년경 이때 징조 문헌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그게 에누마 아누 엔릴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달이 목성을 가릴 때 왕이 죽거나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것이다. 위대한 왕이 사망할 것이다. 목성이 달의 하늘 중간에 들어가면 아하루 지역에 기근이 뜰 것이다. 엘람의 왕은 칼로 살해당할 것이다.
수바티 지역에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목성이 달의 한 중간에 들어갈 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이다. 목성이 달 뒤로 빠져나올 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성이 움직임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황도 12궁 12별자리. 어쨌든 우리가 그 별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우주관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태양이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지동설이 당연하지만 과거 시대에는 안 그랬죠. 처음 이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지구가 세계의 중심. 천동설이었죠. 그때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는 커다란 공이고 그 한가운데 지구가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 수금, 화목토가 돌아간다.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아직 보이지 않을 때였으니까 돌아간다. 이 행성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다 조금씩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것과 그 학자들이 본 게 다른데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금과 비슷한 순서를 정했죠.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정한 순서가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순서였어요. 이거는 뭐냐?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행성들의 주기를 계산해서 공전 주기를. 달이 가장 빠르고 수성, 금성, 태양은 지구가 중심이라고 보면 지구의 공전주기를 태양의 공전주기를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목성, 토성까지 이렇게 순서를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태양은 뭐냐?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구가 이렇게 우주가 커다란 공이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있겠죠. 그 길이 황도, 태양의 길이다. 그래서 황도를 만들고 그 우주의 제일 바깥, 커다란 공으로 봤을 때 제일 바깥의 안쪽 표면에 별이 박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 우주의 중간에 이만큼을 조디악이라고 정하고 조디악, 황도, 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어느 부분에 있는 별자리, 12달로 나눠서 그러니까 360도를 12로 나누면 저희가 30도씩이겠죠. 그 자리에 들어오는 사인들, 별자리, 처음에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게 12별자리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는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책으로 정리된 거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수메르 시대 때 황도 12궁이 나오고요. 그리고 책으로 정리된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황도 12궁이 있고 그 다음 차트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태양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사자자리의 룰러, 지배 행성들 이 연결관계. 개자리는 달이 지배하고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는 수성이 지배하고 이게 고대 점성가들은 별자리를 행성의 거추로 간주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도가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가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가장 바깥쪽 원 거기에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자리는 행성의 집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별자리 들어가면 이 행성이 되게 좋아. 어떤 별자리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 근데 고대 점성가들은 좋다 나쁘다. 길흉과 화복을 따지는 게 그 주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룰러와 지배 행성들 이런 것들 놔뒀는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찾다가 테트라비브로스까지 간 거였어요. 아니 왜 태양은 사자자리인데? 고대 점성가의 점성술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런데 했더니 이게 프톨레마이오스가 정해놓은 거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것들은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한 번 더 얘기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세하게. 일단은 어떤 별자리가 어떤 행성과 이렇게 짜게 지어져 있다. 여기 정도까지만 오늘은 할게요. 그리고 보면
네이탈 차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행성과 별자리 사인까지 얘기했어요. 별자리를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SIGN, 기호, 상징. 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12로 나눠져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별자리고 그리고 하우스. 화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어. 근데 첫 번째 하우스와 두 번째 사이에 있네. 하우스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 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집이면 별자리 하우스는 하늘을 12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행성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이 사인과 행성의 배치에 따라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경험,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한다 라는 게 우리의 네이탈 차트죠. 그리고 보면 또 뭐가 있느냐, 가운데 이렇게 선들이 있어요. 그 본인 차트들 보셨죠? 본인 차트들 중에서 이 선이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굴까? 어우, 다들 복잡하신데? 다들 어마어마하시네? 어우, 제가 제일 양호하군요. 차트를 보니까, 제가 제일 양호한 것 같아요. 그나마 님이 조금 적고, 가장 우세하신 분은, 우열을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각도, 에스펙트라고 해요. 에스펙트는 그냥 그 영어 단어로는 측면, 양상, 건물, 땅 등의 방향과 면을 말하지만 별자리에서 에스펙트란 차트에 배치된 행성들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각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삶의 경험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바뀌는가, 강도가 센가. 그래서 제 차트와 강원쌤, 스티브 잡스, 오드리 헵번을 보면 가장 복잡한 건 강원쌤과 스티브 잡스죠. 인생 파란만장.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그 다음 보면 숫자가 있어요. 사인 옆에 숫자들이 있죠. 이 숫자들은 뭐냐?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사인을 지나가는데 약 한 달 30일이 걸린다. 360도에서 12개로 나눴으니까 30도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0부터 29까지. 그래서 사수자리 27도에 있어. 제 태양은 천칭자리 37도 10도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칭자리로 들어온지 맞추게 됐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놓은 숫자고요. 그리고 사인을 잘 보면 색깔이 다 달라요. 색깔 다르죠. 빨간색이 있고 양자리 빨간색이에요.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는 하늘색이죠. 또 같아요. 천칭자리도 하늘색이에요. 이거는 경험을 구성한 에너지 재료. 사원소론 들어보셨나요? 사원소론. 제5원소 영화도 있었죠. 세상은 불과 공기와 흙과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불은 빨간색이고요. 공기는 하늘색, 흙은 노랑, 그 다음에 물은 파랑. 이 사원소론은 아마 세 번째 강의 정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심화반에서는요, 이걸 하나하나 읽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 차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기호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기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주에서 명식을 읽듯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읽는 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난 분명히 천칭자리인데 왜 나는 양자리 같지? 사수자리를 설명하는데 나 사수자리인가 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내 안에 어쨌든 12별자리가 다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천칭자리지만 천칭자리면서 어센던트가 동쪽 별자리가 쌍둥이자리에서 쌍둥이자리 기질도 보이고 화성이 쌍둥이자리이기 때문에 보이는 양상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 조각조각 보는 게 심화 수업이에요. 내 차트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용어 정의할 때 행성 얘기 먼저 했었죠? 행성. 이 행성이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내 행성이 내 태양이 천칭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달이 토성에 있을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하나하나 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제가 태양과 달과 수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 일곱 개의 행성들 천왕성, 해왕성, 명성 빼고요. 태양과 달, 수금, 화목토가 12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주를 하는가. 7 곱하기 12. 이거의 수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하우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하우스에 어떤 행성이 있고 어떤 별자리일 때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어떤 각도를 맺고 있을 때 어떻게 변주되는가. 그리고 이 기본적인 성향들은 왜 나타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월드. 우리 BTS가 참 노래를 잘해요. 요즘도 참 잘하고 있는데 사람은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12별자리가 다 들어있고 내 안에 오행성들, 태양과 달, 행성들이 다 들어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나만의 빛을 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빛이 어떤 의미고 나는 이번 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이 이 별자리 시바 수업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서문으로 끝낼 건데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서문 첫 문장은 나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살고자 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난 나답게 살고 싶은데 참 살기 어려워요. 난 태양 별자리가 천칭자리야. 나 우아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 근데 삶이 나를 우아하게 냅두지 않아. 왜 그럴까? 그리고 데미안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죠. 모든 인간의 삶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고 그 길을 가려는 시도이며 그 길에 대한 암시다. 어제까지 어떤 인간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어리석게, 어떤 이는 똑똑하게 각자 최선을 다해 자신의 본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모든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자기 출생의 흔적들, 태고시대의 점액과 알껍데기를 지니고 다닌다. 헤르만 헤세가 칼 융을 만나고 상담을 받고 나서 데미안 썼다는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데미안을 별자리 공부하고 다시 읽으면 별자리 교과서예요, 그대로. 자신을 찾아가는 길. 그리고 어리석게 똑똑하게 각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출생의 흔적들, 네이탈 차트죠. 태고시대의 점액설, 사원소론이죠. 어떤 이는 인간이 되지 못한 채 개구리나 도마뱀, 개미를 머문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자도 있다. 별자리에 그런 흔적들 있죠. 이들은 자연에 의해 인간이 되라고 던져진 존재다. 우리는 공통된 근원인 어머니가 있고 모두가 같은 심해에서 나왔다. 누구든 심해에서 던져진 하나의 시도이므로 저마다 고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각자가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 자신뿐이다. 어쨌든 자기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별자리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상대방을 읽더라도요. 내 자신의 프레임 안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한 번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읽힐 거예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으니까요. 어렸을 때 읽을 때 이 책이 왜 꼭 읽어야 되는 책이야? 싶었는데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별자리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아 이게 이런 의미였어? 라고 이렇게 곳곳에 퍼즐처럼 숨어있는 별자리 용어들이 있어요. 그걸 잘 세련되게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린 건 각자가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 자신뿐이다. 이 문장 때문이에요. 12주 동안 자기의 차트만 보세요. 차트 읽기 시작하면 자꾸 남의 차트가 보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고 저 사람 차트는 어떠지? 그리고 아씨 나한테 저기 했던 누구 걔 차트는 도대체 뭔데? 저도 맨 처음 찾아봤던 건요. 제 차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헤어진 남자친구들 거 봤어요. 걔랑 나랑 왜 헤어졌지? 아이씨 이것 때문이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래 그놈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집에 처박혀 있었던 거야. 막 이런 것들. 계좌의 남자친구가 예전에 어떤 남자친구가 사귀자마자 자기 자리 가서 밥을 해주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개자리더라고요. 근데 그 개자리랑 헤어졌던 이유가 처음에 분명히 저랑 여행을 자고 제가 꼬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일하다가 말고 밤에 밤바다를 보러 강릉까지 날아갔다 왔었는데 여행을 안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개자리였어. 개자리는 집을 좋아하죠.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맨날 집에서 데이트했어. 막 이런 것들 찾아봤었어요. 근데 어차피 자기 자신을 먼저 온전하게 해석을 하고 그게 충분히 연습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 차트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많이 해요. 아직 재밌잖아요. 기본적으로 솔직히 태양 별자리만 알아도 한 70%? 태양과 달을 알면 한 90%는 해석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자꾸 상대방을 별자리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보기 시작하게 돼요. 아, 쟤는 계절에서 저래. 세지 저 사수자리 이런 식으로 욕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차트를 읽는 게 목표고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평온하게 중심을 잡고 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별자리 공부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 호기심을 누르시고 내 차트 하나만 완벽하게 읽으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 차트도 보여요. 솔직히 저는 제 차트보다 남의 차트를 더 많이 안 보거든요. 남의 차트 보다가 다시 내 차트로 돌아와요. 솔직히 저는 남의 차트를 보는 건 내 차트를 보기 위해서요. 내 차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남의 차트 보다가 맞아.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내 차트에 이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심화반 12주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은 자기 차트를 보고 또 보고 외울 수 있게 내 차트가 이렇게 딱 그려지게. 왜 그 남자들 당구하면 당구 처음 치면 그렇다면서요. 누우면 천장에 이렇게 딱 삼각형이 그려진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차트를 완벽하게 외워서 누우면 내 차트가 그려지게 열심히 자기 차트를 읽어서 자기 차트가 말해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1강은 10분만 쉬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